여러분, 지금 제가 입수한 정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거 터지면요, 테슬라 주가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하이에서 금지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도 아니고 규제의 끝판왕 그 중국에서요, 로보택시. 이 단어가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중국 정부가 5년 동안 철저하게 막아왔던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상하이 채용 공고에 대놓고 박혔습니다. 로보택시 엔지니어, 로우 볼티지 엔지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순 채용? 절대 아닙니다. 중국 시장 2천만 대, 이거 전부 집어삼킬 트로이 목마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가지 증거만 보시면 이거 늦었다는 거 바로 아실 거거든요. 자,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한번 확인해보세요. 증권방송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는 끝났다. BYD한테 밀린다. 규제 때문에 FSD 절대 안된다. 아침 6시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보면 이런 기사들만 쏟아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YD한테 밀린다. 판매량만 보고하는 소리입니다. 둘째, 규제 때문에 안된다. 그럼 왜 지금 채용 공고에 로보택시가 박혔겠습니까? 세 번째, 테슬라 끝났다? 그럼 왜 물밑에서 가장 무서운 칼을 조용히 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가지 증거면 공매도 세력들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늦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증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예요. 800m 절벽에서 모델 Y가 추락했습니다. 800m,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무려 63빌딩을 3개나 쌓아놓은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 차가 굴러 떨어졌어요. 보통 차였으면 어땠겠습니까? 차는 폭발하고 사람은 즉사하고 뉴스에서는 참혹한 사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배터리 화재 0건입니다. 탑승자 부상 0건입니다. 폭발 없었습니다.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지만 완전히 박살나 버렸지만 운전자는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800m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차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차는 좀비인가? 진짜 외계 기술인가? 이게 진짜 지구에서 만든 차가 맞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박혀있냐면요, 테슬라는 생존 캡슐이다. 이 공식이 완전히 완벽하게 각인됐다는 겁니다. 어떤 광고를 해도요, 어떤 마케팅을 해도요, 이 영상 하나를 절대 못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마케팅일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중국 전기차 시장 연간 2천만 대 팔립니다. 이 중에서 프리미엄 시장만 500만 대예요. 한 대당 평균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시장 구조가 25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고 영상 하나로 중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광고비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려 100조짜리 마케팅입니다. TV 광고 소용없습니다. 유튜브 광고 효과 없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생존자, 실제 사고 영상, 이거보다 강력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박혀있냐면요, 내 가족을 살리려면 테슬라를 타야 한다. 아이들을 태우려면 테슬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BYD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요, 이 인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해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따라올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FSD 누적 주행거리 무려 7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70억 마일이요, 112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1만 번을 왕복할 거리입니다.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잖아요. 지구를 28만 바퀴를 돈 겁니다. 경쟁사 데이터는요, 점 하나도 안 됩니다. 웨이모 특정 구역에서만 몇백만 마일을 돌았어요. GM 크루즈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테스트했거든요. 테슬라는요, 전세계 모든 도로에서 70억 마일을 달렸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60억에서 70억까지는요 66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매일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은요 영원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격차가 70억 대 0이거든요. 게임 끝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맑은 날 깨끗한 도로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역만 다니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뭐가 다르냐면요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겨울, 비포장 도로, 시골길 고속도로, 전 세계 모든 도로를 이미 학습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달리고 중국에서도 달리고 미국에서도 달리고 유럽에서도 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용 AI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작동하는 진짜 자율주행이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괴물은 이제 인간보다 100배 안전한 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FSD 사고율이 인간 운전 사고율의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일한 AI라는 겁니다. 경쟁사들 10년 뒤에나 따라올 수 있을까 말까요? 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상하이 저전압 엔지니어 채용.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람 좀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저전압 엔지니어가 뭐냐,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신경망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의 두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중국에서 뽑냐면 중국형 로보택시 하드웨어 양산 준비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테슬라가 미국에서 개발한 거 중국에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중국에서 엔지니어를 뽑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 도로 환경, 중국의 교통 시스템, 중국의 규제에 맞춰서 완전히 최적화된 중국형 로보택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테슬라가 중국 정부랑 이미 얘기 다 끝냈다는 겁니다. 승인 안 나면 사람 안 뽑습니다. 돈 들여서 엔지니어 뽑고 개발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뒤에서 다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 발표 안 하냐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빵 하고 터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앱코드에서 하모니 월렛의 키카드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웨이 폰으로 테슬라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웨이가 누굽니까? 미국이 5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회사예요. 중국 1위 스마트폰 회사고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거든요. 테슬라가 왜 하필 화웨이랑 손을 잡았냐? 중국 시장 점령 전략입니다. 폰 배터리가 꺼져도 차 문이 열립니다. NFC 네이티브 키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에서 화웨이 폰 쓰는 사람이 3억 명입니다. 이 3억 명한테 테슬라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화웨이 폰으로 차 문 여는 거 편하지 않냐?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천재적인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죠. 애플은요 중국에서 점유율 떨어지고 있어요. 화웨이는요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올라가는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전략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괜히 천재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유럽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아우토반, 베를린, 아니요 독일 깡촌 아이펠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FSD 셔틀이 운행 중입니다. 유럽 최초의 공공 셔틀버스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독일 정부가 테슬라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제발 와주세요. 우리 마을에 시범사업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왜 이러냐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벤츠, BMW, 폭스바겐 다 자율주행 못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이 자율주행은 못 만들거든요. 근데 테슬라는요 시골 마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미국과 중국에서, 시골은 유럽에서 전 환경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테슬라 FSD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율주행 이코르 테슬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모델 Y의 800m 절벽 사고로 증명된 하드웨어의 완벽함, 안정성이죠. 중국인들의 머릿속엔 테슬라 이코르 생존 완전히 박혔습니다. 두 번째, 70억 마일로 증명된 소프트웨어의 완벽함입니다. 경쟁사들은 영원히 못 따라올 겁니다.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세 번째, 상하이 채용으로 드러난 사업 확장의 야망, 중국의 로보택시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세 박자가 동시에 터지는 순간 주가는 감당할 수 없이 튈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하나씩 터졌거든요. 2020년 생산 능력만 증명이 되었고 2021년 판매량만 증명이 되었고 2022년 수익성만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정성, 기술력, 시장 확장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에요. 완벽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이신다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근데 말이에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채용 공고가 돈이 되냐? 숫자로 증명해봐라. 실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2019년 상하이 기가팩토리 지을 때 중국에서 차 팔리겠냐? 공장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상하이 공장 가동되고 1년 뒤에 주가가 10배 이상이 폭등했습니다.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채용이 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채용은 실행의 신호거든요. 테슬라는 계획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실행하는 회사예요. 채용 공고 냈다는 건 이미 프로젝트가 80%는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사람 뽑아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만이 뮤추얼 차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월가는 뒤늦게 숫자 보고 놀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가는 벌써 훨씬 위에 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는 테슬라의 가치평가를 다시 써야 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어떻게 봅니까?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당 마진이 얼마, 판매량이 얼마, 영업이익률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요, 그런 거 이제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운송 플랫폼 독점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로보택시 시장만 봐도 연간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입니다. 테슬라가 이 중에 10%만 먹어도 50조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자동차 사업 매출이 100조 원이에요. 로보택시로 50조 원 더 생기면 매출이 1.5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로보택시는 마진이 훨씬 높아요. 차 팔면 마진이 20%인데 로보택시는 마진이 50% 이상이거든요. 왜냐면요, 차는 한번 팔면 끝이지만 로보택시는 타는 사람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구독 모델입니다. 2026년 테슬라는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럼 멀티플이 어떻게 되냐? 지금 PE 50배인데 플랫폼 기업이 되면 PE 100배 받을 수 있어요. 주가 2배 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터질 뉴스 헤드라인 3개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테슬라 중국 정부로부터 FSD 완전 승인. 이거 터지면요, 주가 하루에 20% 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중국이 FSD 승인된다는 건 로보택시 허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열립니다. 두 번째, 상하이에서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 시작. 이거 터지면요, 주가가 또 20% 뜁니다. 시범이 아니라 실제로 돈 벌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모델 Y 주문 폭주, 기가 상하이 라인 증설, 800m 사고 영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뉴스 6개월 안에 터집니다. 제 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지금이 마지막 탑승 기회냐면요, 뉴스가 터지고 나면 늦습니다. 내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하이 채용 공고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남들이 모를 때 사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나면 이미 주가가 다 반영돼 있어요. 지금은요, 공포와 의심이 가득합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끝났다, BYD한테 밀린다, 이런 소리 가득하잖아요. 이때가 바닥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뉴스 보면 온통 부정적인 기사뿐이거든요. 근데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탑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중국발 폭등 열차에 탑승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의 중국 프로젝트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800m 절벽에서도 살아남은 좀비 같은 생명력, 그 생명력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차례입니다. 70억 마일의 데이터, 상하이 채용 공고, 화웨이 동맹,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발표뿐입니다. 발표 나오면요, 주가는 이미 하늘에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꽉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테슬라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냥 테슬라 오를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식이 장기적 투자로 봐야 하는 투자 종목이라고 해도 정책 하나, 뉴스 하나에 차트가 급변합니다.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나스닥 시장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한 달 만에 100달러가 넘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결국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어떤 발표를 했는지, 심지어는 외부 인사가 한마디 꺼냈다고 차트가 급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야 하는 게 나스닥 시장, 특히 테슬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낮 시간 동안은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을 봐주거나 녹초가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현황 분석부터 시작해서 월가에서 보고 있는 테슬라의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평가까지, 그리고 정책 문제와 테슬라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을 경우의 주가 흐름 예상도와 해결 방안 실패 시에 리스크까지 정리해서 그 기준으로 조건부 해소 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 자료를 공개하고 어떨 때 매수하고 어떨 때 매도해야 되는지 조건부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투자하는 자료도 같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유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링크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PC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모바일이면 문자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PC면 신청 페이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이라면 테슬라라고 자동 입력되어 있는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데 10초고요. 신청하는데 30초입니다. 1분도 안 하는 시간으로 편하게 투자하세요. 더 이상 불법 리딩방, 유료 텔레방 같은 금전 요구하는 곳들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